제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그냥 그 발제 도중에 혹시 필요하면은 제가 걸어왔던 길을 살짝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그 아주 고명하신 박사님들께서 큰 발제 두 개를 갖고 하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정장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어떤 세미나에서 포럼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큰 빅픽처를 이렇게 빅 디자인과 함께 이렇게 늘어놓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앞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정말로 너무나도 흔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변화하는 정책 동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역할과 기능을 점검할 때, 사명과 어떤 그 비전을 설정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바탕이지요.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동안 문화재단이 97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지금까지 13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석사 논문만 해도 관련된 게 수십 가지가 넘을 것이고요. 각종 토론이나 이런 데서 발표된 거를 따지면 수백 건 아티클까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너무나 뻔하긴 하지만 늘 이야기해도 답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어떤 시공간적 어떤 의미를 한번 추측해 보기 위해서 일단 이 문화정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를 살짝, 아주 위험한 도식이지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60년대까지는 일제답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법과 영화법을 토대로 겨우겨우 문화예술을 보호하는 정도,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를 겨우겨우 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72년도에 문예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정책적 방점을 찍게 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거기에 80년대 이후에는 82년도에 지역문화중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시, 군구마다 문예회관을 하나씩 설립하고 또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두환 정부의 그런 어떤 그 정책 의지에 따라서 그 문화 향수, 사실 말해서 훌륭한 질 좋은 그런 문화를 지역민들이 향유하겠다 하는 그런 방점을 찍고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80년대 지나서 90년대에는 산업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각종 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각 장르에 따른 어떤 진흥 보호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문화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대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창의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87년도에 6.29에 의해서 지방 6.29의 정치적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그 지방자치제의 온전한 실질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비로소 문화와 예술의 사무가 애매하게 있었거나 중앙사무로 걸쳐 있었거나 국가사무로 걸쳐 있었던 것이 지방사무로 처음으로 규정되기 이릅니다. 그래서 지방문화 정책이 전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법제도적 최소한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90년대, 95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 또는 실시되면서 문화재단이 97년대에 만들어지게 되고 21세기 2000년대를 맞게 되는데요. 이 문화재단은 그 이사회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영을 민법에 의해 어떤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강력하게 적용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관에서는 민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점도 많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서부터 전통문화, 문화예술, 그리고 권역이지요. 어떤 지역과 계층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제 문화 사는 문제, 그리고 최근 20년 전서부터는 이제 문화 권리, 문화권에 대한 이런 어떤 정책적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달고 다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AI 챗GPT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열어보기 전에 제가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 자료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답을, 보편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결코 들어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변화하는 정책 동향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놓았더니 너무 간단하게 나오고 제가 또 다 아는 거라, 또 변화하는 정책 동향을 따로 놓았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엔 정책 동향은 문화정책 동향으로 좁혀서 물어봤더니 또 빤하고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물어봤더니 저렇습니다. 저기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문화재단이 이러한 문화정책 동향을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여기 사실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답이 뭐겠습니까? 방향과 철학과 영역인 것이지 결코 구체적인 방법론, 방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문화재단 26년 역사에 다 그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또 지금도 간간히 어떤 그 논의를 해오면서도 계속 지역문화재단 역할을 논의하면서도 그 역할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역할과 기능이 사업 단위에 자꾸 머무르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은 사업 단위가 아닙니다. 역할과 기능은 결코 그 재단이 거기에 그 재단 지역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에는. 그런데 다들 사업 단위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과제 단위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부터도 제가 문화재단에서만 평생을 일을 했습니다. 1987년도, 86년도에 합격을 해서 처음으로 87년 초부터 다녔던 것이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단이었습니다. 지금의 문화예술위원회. 거기서 25년 일하고, 거기 아트 파운데이션입니다. 문화재단입니다. 예술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문예진흥원이죠. 그리고 이제 대전문화재단에 가서 11년도서부터 일을 했고 작년까지 청주문화재단까지 해서 일을 하고 나왔는데 평생 문화재단에서만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엄청난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기에 앞서서 저는 문화재단의 현장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 이야기는 적어도 저는 한 자리를 끼울 수 있지 않을까, 조그만 말석에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과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결코 단위 사업을 축제를 요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도 간간히 역할과 기능의 본연의 어떤 그 의미망을 더듬어가면서 그것을 제시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나 너무 속도가 느려서 할 말을 안 하는 정도가 됐고, 기껏해야 단위 사업을 이야기하거나 단위 과제를 이야기하거나 그거를 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따낸다거나 이 일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재단에 또는 문화조직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30분 동안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문화 정책 환경과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은 제가 참여했던 종합토론회, 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협력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비수도권 문화시설의 양과 질이 모두 취약하다든가, 여가 불평등 인식 조사에서도 문화시설이 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가장 심각하다는, 다시 말해서 문화시설들이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문제, 그리고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의 접근성이라든가 인력의 격차와 그거로 인한 문화 향유 기회의 어떤 격차가 생기는 문제, 또 그래서 주민 정주 만족도라든가 지역의 정체성의 문제를 어떤 이렇게 문제에 연결되는 이런 어떤 지역 격차 문제를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단체나 기업과 인력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고유성이 상실되어 있거나 아주 미약해지고, 그리고 수도권 어떤 문화로 획일화, 사실은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극일화 되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화에 따른 초연결 사회 등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의 고유색 약화 문제, 그래서 이걸 그냥 획일화라고 정리를 했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이탈 문제는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있죠. 그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아마 22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0개에 가까운, 거의 반에 가까운 데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여기서 문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문화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화 정책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 수도권의 문제, 최근에도 또 어저께서부터 이슈가 또 되고 있지만은 이 수도권 서울의 문제는 경제, 일자리의 문제고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화로 얼마나,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은 비록 그 역할이, 그 기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약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중앙 공모 사업을 따내는 기술이라든가 국비를 따내는 기술이라든가 사업을 단순히 잘한다는 기술, 그것만에 머물러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 그것이 저는 지역문화재단의, 우리가 지역문화재단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역할의 첫째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많은 지혜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가 자료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열흘 뒤에 부산에서 지역문화 지원, 지역문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무슨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만들다가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며칠 전에. 수도권 입주 추이는 2019년을 계기로, 그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 그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에 초월했고요. 오른쪽 자료 여기 보면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추이는 계속 그대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문화의 미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미래 동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청년들도 결국 다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 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죠. 상당히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 이 문제, 이것들이 실제로 문제이고, 이것은 감사보고서에서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 그 저러저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뭐는 너무나 뻔한 것을 저는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지역문화, 지역 간의 문화가 불균형하다는 것이 거의 90%에 대한, 그래서 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90%에 가깝고요. 지역의 지역문화, 지역과 지역문화의 문제점은 격차 소멸 회기라, 이런 순으로 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요. 또 지자체 지역문화 주요 정책으로서는 역시 시설 확보가 중요하다. 그 격차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축제 행사 활성화, 향유와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냥 다 아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의미는 있겠죠. 그리고 불균형 문제 해결의 필요 영역으로서도 저렇게 저도 다 앞에 두 개는 격차의 문제고 뒤에 재정은 예산의 문제지요. 이것은 재정의 문제는 문화 분권 문제하고 문화 자치 문제, 그리고 국비의 지방,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기획예산처의 국가 그에게 지방 문화 계정 자체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이라든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지금 상당히 힘들게 생겼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문화 정책 지역 주요 가치는 역시 균형을 유지해야 돼, 균형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 자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의 지역과 지역 관련, 지역문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고 6개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발표된 2023년 문체부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은 문화의 힘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그리고 문화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이라든가 지역별 고유 매력 담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에 보면은 저러저러한 비전으로 저렇게 3개의 전략 과제와 11개의 전략 과제를 발표했고, 또 이 목표는 지역균형과 매력과 활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지난 정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문화비전 2030과 지역문화진흥 2차 계획에 보면은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역 문화 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 문화에서 지역 문화 영역에서 일하는 우리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분권과 자치를 무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보면 이제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부터는 3차 진흥계획이 나오겠죠. 5년간에. 여기 보면은 자치란 말이 들어있죠. 가치의 자치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문화자치 핵심 과제 1에 보면은 문화자치 생태계 등등.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분권과 자치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분권과 자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분권과 자치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 추세는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자체를 저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이 보여서 재밌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가운데 문화재단은 이렇게 앞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었지만 97년부터 136개가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올해 들어와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문화재단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평창문화재단과 두 군데가 문화재단이 없어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 민선 7기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5년 반이 안 됐죠. 5년 동안 총 136개 문화재단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여전히 문화재단은 그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역행하는 2개 문화재단에 청산된 것, 그것은 문경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2개가 없어졌죠. 이런 가운데 문화재단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죠. 이론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다 아는 얘기지만 잠깐 살펴보면 문화재단에 대한 시선과 경영 이슈 속에서 그 조직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승전의 전을 놓고서 사실 결론에 해당하는 결을 여기서 거의 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만 던지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단위나 과제 단위로서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역할이 아니라고, 제 이 자리에서 역할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자리를 꾸몄습니다. 정부 실패, 정부가 너무 커서, 또 시장 실패, 시장이 너무 커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었죠. 이런 속에서 학습됐고, 또 80년대 이후에 신공공관리와 신자유주의 득세 속에서도 다시 말해서 정부를 작은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 시장을 크게 해야 된다는 구조 속에서도 준정부 조직은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문화재단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늘어납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쨌든 문화재단은 정부 조직이 아니면서도 정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출자 출원법에 강력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준정부기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의 정신인가 하는 문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은 민관협력정책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델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만 맡겨놔도 안 되고 정부에만 맡겨놔도 안 됩니다. 제가 그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워낙 원론이라. 그래서 중간지대에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문화조직이고, 예술과 문화의 행정의 가치 통합, 예술 문화와 행정의 가치 통합을 위한 조직이 바로 문화재단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들어있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 출발을 자꾸 잊어먹고 행정이 너무 승한, 너무 압도하는 문화재단이 돼서 언제나 정부에 그리고 정치에 두터운 그림자를 벗어나기 힘들고, 그래서 점점 관료화되어 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과 문화정책과 행정의 위탁 수행을 하면서도,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시설 운영,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문화관광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그런 어떤 비판 속에서도, 또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 하면 지자체에서는 함부로 정원을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정원의 조직으로 두고 있고, 그러나 행정은 참 미숙해. 그래서 행정 지도를 하게 되죠. 지역사회에서는 경상비가 많아, 뭐 별도 조직이 뭐가 필요해, 공무원이나 뭐 재단이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이번 낙하산은 누구야?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야기를 해야 문화재단의 리더십이 삽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친화 조직을 기대해요, 문화예술계선. 그래서 우리한테 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엄연히 재단도 관련이 하나 아닌가.
그냥 그 경상비 수십억, 큰 데는 수십억 쓰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냥 지원하면 될 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문화재단의 사업 단위로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똑같이 이야기하죠. 저렇게. 문화재단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좀 많이 교정되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와 문화재단 측에서도 이러이러한 말들 너무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지자체에서는 재단은 말도 안 듣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 문화예술계에서는 현장 우선 창의 조직이 돼야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재단을 민이라하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재단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재단에서는 아주 자조적인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놓은 따옴표를 적어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의 이중대가 아니냐 문화재단은 연금만 없는 관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조적이고 저는 문화재단에서 평생 일한 사람으로서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물론 아니죠. 그리고 무늬만 공모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고서 내정된 대표가 오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문화재단의 리더십, 이 부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엄연히 문화재단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문화서부터 문화관광까지 그리고 땅값을 올리는 그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그리고 지역 이미지를 쇄신 제고하고 정주성을 높이는 지역민의 정체성을 높이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과연 그 포션이 얼마가 되는지 그 자체는 의미 없지만 엄연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의 주요 경영 이수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질문으로 던지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 문화기관은 통폐합과 업무 범위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0년 전에 그 당시 경남문화재단과 또 그 경남문화산업진흥원과 정부문화산업진흥원인가 문화산업진흥원과 그리고 미디어 영상센터가 세 개가 합쳐졌죠. 그리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뭐 우리 문화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였죠 작년 올해. 그리고 청산 아까 말씀드렸네요. 문경과 평창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이라든가 행사진행일 그걸 넘어서서 문화재, 물론 문화재도 오래전부터 제가 대전문화재단 대표로 있을 때는 대전문화재단 문화재 지정 빼놓고는 문화재 일을 다 했습니다. 지금 강원문화재단 하고 있고요. 또 몇 군데 있죠. 경북문화재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상, 또 관광, 도서관 영역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문화재단의 역할 범위와 개념이 확대되는데 이렇게 확대되는데 그에 따른 재단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들 질문을 해보고 정립을 해나가고 오늘의 이 자리가 뒤에 발제를 볼 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재원의 구성비의 문제 그리고 재원의 그 조성을 아주 다각화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건 좀 조금 몇 년 된 자료긴 한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존 수입이 86%에 이르고 자체 수입이 14%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인식을 하지 문화재단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존 수입이 너무 많고 자체 수입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지적을 수평적으로 단태푸적으로 하는데 절대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문화재단이 돈 버는 기관인지 돈을 쓰는 기관이죠.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어떤 정부의 일을 대신하면서 지워주는 돈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는 돈이 출연금이잖아요. 근데 출연금이 경상비 정도의 사업비 일부 정도고 나머지는 다 위탁 사업비라든가 보조금이에요. 그 보조금은 정산하고 나머지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행기관인 것이죠. 이런 문제에 따른 그래서 이 출연금 비율이 높아져야지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부시장님도 지표 얘기를 하셨는데 출연금 비율이 높아진 것이 일단 그 재단의 어떤 자율성에 대한 어떤 인정의 범위가 크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듯이 그 기초문화재단은 60%대고 그리고 광역문화재단은 20%대인가 저기 좀 잘 보이질 않는데 자료는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높이면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어떤 좀 더 신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상비의 출연금으로 국한되는 부분, 그리고 사업비는 조금 들어있는 거, 사업비를 자꾸 늘려서 출연금을 입혀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이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을 창출하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이양이 계속되고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보면은 문화부가, 문체부가 다른 부처하고 비교할 때, 최근 자료인데 올해 6월 자료인데요. 문화부가 다른 부처하고 비교할 때 그 이양의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예산면에서나 사업 수로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 이양 사업을 따로 세분해 봤더니 저렇게, 제가 그 자료에는 2단계를 제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1단계만 적어놨는데 그 제목이요. 그걸 좀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최근 4년 사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라는 미명하에 또는 그 목표하에 되는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입면에서 국회 예산처의 그 정책처의 분석인데, 세입면에서 기초단체의 그 세수 증가가 광역단체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 이양 결과요.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자체사업 비중이 자꾸 감소합니다. 비수도권의 자체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요. 그리고 단체장께서 문화보다는 그 행사에 참여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신데 정작 문화예산에 확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개입 정도, 소극적 개입을 통해서 문화자치분권을 넓히느냐,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기하느냐.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요구하면서도, 그렇게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면서도 문화자치니 분권이니 그러면서 소극적 개입을 또 반편으로,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우리는 냉정하게 화살표를 자기 가슴으로 돌려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방안이 있느냐. 엑스포 이번에 그 잼버리에서 보듯이 과연 중앙정부가 지역의 행사에 얼마나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문제. 그 자체는 또 적절한가. 그리고 AI 시대 디지털에 따른 이런 문제에서 지역의 고유성이라든가 지역의 특화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자체 추진체인데, 그래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진전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양을 해도 단체장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화가 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지역문화는 다 인력이 중심이고, 이론적으로는 지역에서 뛰어난 인력은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 책임경영 원리가 활기를 참 달고 다른 문제지만 엄연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3조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법률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해놓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지도감독과 운영지침의 통보를 통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것, 이런 부분이 상충된다는 사실, 과연 그래서 재단이 독립할 수 있는가? 독립이라는 것은 예산과 임원 인사 문제까지도 독립을 해야 한다는 꼴로, 그런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독립이라는 말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자율 운영을 주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생각하는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책임성, 특히 자율성, 또 재단이 생각하는, 또 바깥에서 생각하는, 그 시민사회 생각하는, 이것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한 첫 번째 계단에서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고, 누구는 5번째 계단, 누구는 10번째 계단 올려보고 내려다보기 때문에 서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율적 운영이라는 부분이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문화조직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준정부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렵지만 지난하고 먼 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 사회적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는, 진주시에서 진주문화재단에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좀 더 남다르게 하셔서 정말 자율성과 책임성을, 자유를 줘야지 책임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자율과 책임은 동전의 앞뒷면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 길이가 손바닥 길이, 암슬랭스가 팜슬랭스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진주가 앞장서서 한번 같이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평가 문제입니다. 경영평가는 재단이나 문화조직에서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경영평가 지표가 들어온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건 하나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 경영 성과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대표라든가 재단이 다 책임을 지는데 실제로 그 부분의 상당수가 사실은 행정 지도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화재단에 맞는 문화조직에 맞는 평가 지표가 새롭게 개발되거나 더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하나 지도감독청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행정 지도 감독을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지표를 넣었으면 합니다. 정말 저는 청주에 있을 때 이것을 주장해서 살짝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그냥 4년 제 임기 4년 연속 S등급을 맞았습니다. 경영평가를.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관리감독청과 재단의 이너 거버넌스의 그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의 지역문화재단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아까 그 경영 이수 쪽에서 사실 우리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 얘기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시간이 다 됐네요. 딱 30분 됐네요. 자, 1분, 2분 이에 끝내겠습니다. 전략 개발형 조직으로 전환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단 행정 역량 낮은 건 사실입니다. 좀 수준이 좀 이렇게 그런 건 낮지만 그것은 어떤 지향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는 과장이나 팀장이 내년도 사업을 앞두고 우리 뭐 할까? 우리 새로운 거 없을까? 이렇게 묻는 것을 버려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걸 어떻게 다시 바꿔서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략 개발하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무엇을 하자 하는 그런 순서로 갔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과주의 시대에 대단히 어렵겠죠. 그리고 ESG 경영을 단 지속하는 경영 기반 확립은 이 시대의 화두이죠. 모든 조직에 자연 생태 인구 구조 변화 지능 정보 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선도적 대응 그리고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의 의제를 재해석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내부 구조를 합리화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ESG 경영 중에 E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S든 G든 E로 인해서 다 담보가 가능한 것이고 저 내부 경영 구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청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크게 말해서 이너 거버넌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공기관 공시대상 항목의 ESG 경영이 작년도에 기재부에서 새롭게 분류가 돼서 신설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양한 지역 의제 발굴과 그 문화적 해결을 위한 굿 거버넌스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굿 거버넌스란 건 바람직한 그냥 거버넌스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오타가 났는데 미래지역문화재단의 미래라고 제가 썼던 것 같은데 환경이고요. 어쨌든 삶의 장소 공간과의 소통과 그 동반자로서의 재단이 돼. 다시 말해서 이 사회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해당 지역 진주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을 문화재단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 주제로 따지면은 문화관광 전략을 진일보시켜서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어쨌든 관광 대상으로서의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관광 차원에서 넘어서 각각의 융합적 선순환 시스템이 모색되어 올 것이고 저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문화 곱하기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도시 진주 그게 대한민국 법적 문화도시든 대한민국 문화도시든 문화도시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진주는 문화도시이고 또 문화도시 더 나은 문화도시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준비를 해서 진정한 문화도시 진주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미래 전략 포럼을 계속 개최하고 그 시의회 지지를 받고 그리고 시민문화와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고 그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도 우리 재단은 앞장서야 할 것이고 지금 이것이 제가 지역문화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